제가 아는 어떤 분이 상산고 선생님이세요. 그래서 상산고 가면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? 라고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. 그래도 나 결코 못 놓겠어 라고 하면 아이한테 어떻게든 숨기셔야 돼요. 제가 속에서 와 정말 연기 잘한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네,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연기 하셔야 됩니다. 아이들 학원 많이 다니죠. 학교 플러스 학원,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이들의 두 가지 코스가 된 것 같아요. 새 학기가 시작이 됐고 학교에 이제 적응도 한 3-4달 이렇게 지나면서 아이들 학교 플러스 학원이라는 시스템에 많이 적응이 됐을 텐데요. 처음 3월이 시작되면서 새학년이 올라가면서 고민하고 방학 내내 찾아 헤매던 학원에 아이들 잘 적응하고 있나요? 학교에서만큼 학원에서도 잘 적응을 해서 엄마가 보내준 만큼 실력을 쑥쑥 쌓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러고 있나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은 학원 보내면서도 꼭 놓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생각, 학원을 보낼 때 꼭 놓지 말아야 할 엄마의 두 가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학원에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놓으면 안 될까?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. 지금은 저희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자 해서 모든 학원을 끊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학원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는데 학원을 알아보면서 늘 고민했던 부분, 그리고 학원을 보내면서도 절대 놓지 말아야 할 엄마의 생각 무엇일까요?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요, 아무리 좋은 어떤 학원에도 엄마 같은 선생님은 없다는 것입니다. 뭐 너무 당연한 얘기, 뭐 뻔한 얘기를 해요. 엄마 같은 선생님이 그럼 어딨어요? 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. 이거는 좋은 의미로 엄마, 나쁜 의미로 엄마 두 가지일 거예요. 엄마가 애증의 관계죠. 아이한테 굉장히 사랑스럽고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이갈리도록 싫고 증오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게 엄마예요. 그만큼 애정을 쏟고 잔소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간극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무리 좋은 학원에 가도 엄마 같은 선생님은 없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? 우리가 보통 학원을 보내게 되면 원장 직강반에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어요. 주인이 경영하는 반과 매 페이를 받고 일하는 선생님의 마인드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학원에 보낸다면 반드시 원장 직강반에 보내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아무리 원장 직강반에 가더라도 내 아이를 엄마의 마음으로 보아주는 선생님은 없다는 겁니다.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학교 선생님들은 조금 거리감이 있으시고 학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조금 편안하게 다가가서 피드백도 자주 받으시고 또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할 텐데요. 그 이야기 가운데서 옥석을 잘 가려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. 내 아이를 좋게 이야기하고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, 하지만요, 저도 교사지만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이든 한 수 꺾고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이 아이한테 볼 수 있는 게 100이면 거기에서 안 좋은 점은 90, 80, 70으로 줄여서 이야기하고요. 좋은 점은 약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게 학원 선생님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안 좋은 점은 다 꺼내서 이야기하지를 못하죠.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니까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자극이 될 만큼 다 얘기를 못하고요. 또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엄마가 이 학원을 계속해서 보내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하니까요.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.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의 단점을 못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아닐까 싶어요.
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진솔하게 말씀드릴게요. 해도 결국은 엄마의 마음, 엄마의 비율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. 엄마의 애정으로, 엄마의 마음으로, 엄마의 애정의 강도를 가지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원 상담을 가든 레벨 테스트를 가든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학원 선생님의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조금 더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사람은 제 생각은 오히려 학교 선생님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에 아이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어떻다? 단점에 대해서는 100%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부드럽게 순화해서 이야기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. 학원 선생님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. 너무 훌륭하게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은 약간 축소해서 적당한 강도로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말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정말 내가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내 아이를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엄마가 앞에 애증의 관계라고 정말 원수 같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학원 선생님이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. 아무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안 하려고 하고 태도가 안 좋더라도 그렇게 엄마가 하듯이 정말 온갖 열정을 다해서 끌고 가려는 선생님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학원을 보내놓고도 이 아이가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 학원이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자꾸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객관적으로 어떻게? 첫 번째, 아이가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. 아이가 이 학원 어때? 라고 이야기했을 때 괜찮아? 선생님이 뭐 이렇게 잘 해주셔, 이끌어 주셔 라고 이야기하는 학원은요 계속 다녀도 괜찮아요. 하지만 아이가 글쎄 잘 모르겠어 그냥 그래 라고 하는 학원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아이의 판단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. 아이가 이야기했을 때 뭘 그래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러지 뭐 선생님 멀쩡하고 여기 학원 이 학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많이 보낸 학원이야 입 닫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말의 전부를 믿지 마시고 어떤 것이 옥석인지를 꼭 가려서 아이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들으시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. 자, 두 번째 이야기는요. 중학교, 고등학교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어머니라면 모두 다 동감하실 이야기일 텐데요. 학원을 보냈다 치더라도 내 아이가 평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. 내 아이가 비범했으면 좋겠어요. 남과 달랐으면 좋겠어요. 특출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? 나한테 아주 특별한 아이니까요. 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됩니다. 나한테는 정말 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아이죠. 하지만 이 아이가 특출해야 할 이유가 꼭 있을까요? 아이를 키우는 일은요, 점점 아이의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. 아이가 어릴 때와 지금 비교해 보세요. 아이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 삶을 조금 더 받아들이게 되었죠. 어릴 때는 천재 아닌 아이가 없었잖아요. 하지만 이 단체에서 이 학교 생활에서 특별히 튀지 않고 잘 가정을 따라가는 그 평범함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죠. 그런데 우리는 학원을 보내면서 특출함을 원합니다. 그래서 뭔가 이 아이가 이 학원에서 특별한 것을 얻어내서 특별한 아이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데요. 그런 욕심을 조금 내려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학원은요, 이 아이가 비어있는 부분, 잘 안 되는 부분,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니는 게 사실 맞습니다.
선행을 땡겨서 정말 특별한 아이, 특출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요. 이 아이가 안 되는 부분, 혼자서 도저히 못하겠는 부분, 인강으로는 나 혼자서는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. 그래서 특별한, 특출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이와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아이한테 남들보다 2배, 3배, 4배 쩍쩍 벌려서 가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아이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. 엄마가 특별함을 원하기 시작하면 아이와의 갈등이 시작되고요. 아이는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내 아이의 특출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함을 위해서 보낸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아이가 편안합니다. 그렇게 생각 못 하겠어요. 내 아이는 너무 특별한데 어떻게 그래요?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선생님 모르세요? 라고 하실 텐데요. 압니다. 저도 제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엄마의 그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드러나는 순간 아이가 잘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.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상산고 선생님이세요. 그래서 상산고 가면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? 라고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. 엄마가 으쌰으쌰 해서 보낸 아이들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. 본인이 욕심이 있고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온 아이들만 결국 살아남는다.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?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 의지가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엄마가 그 특별함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서 학원을 보냈어도 뭔가 만들어내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라는 생각이 먼저 아이보다 나가게 되면 아이가 결코 끝까지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특별함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으시고요. 그래도 나 결코 못 넣겠어 라고 하면 아이한테 어떻게든 숨기셔야 돼요. 아이가 그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연기를 잘 해내셔야 됩니다. 평범함을 원하는 우리 엄마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아이가 스스로 나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영어 방과후를 갔다 와서 0점을 맞은 거예요. 빵점을 맞았더라고요. 제가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. 빵점이라는 점수를 저는 맞아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점수인데 그 점수를 맞아왔더라고요.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는데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점수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시험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알고 모르는 것을 체크하는 것 뿐이야. 네가 모르는 것을 체크했으면 됐어. 그리고 이제 그 모르는 것을 체크해서 알아냈으면 됐어. 그걸로 시험의 역할은 끝이야. 점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제가 속에서 와 정말 연기 잘한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네,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연기하셔야 됩니다. 학원을 보내면서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을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것이 아이가 학원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팁입니다. 오늘은 학원을 보내면서 엄마가 생각해야 할 2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너무나 뻔하지만 잘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. 한 번 더 다짐해보고 나가보도록 하죠. 중학탐구 생활입니다.